여러분, 지금 보고 계신 이 장면이 연출일 것 같나요? 아니요. 이건 2016년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수많은 2030 청년들의 실제 일상이에요. 강남의 어느 유명 카페 앞 주차장입니다. 벤츠 E클래스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오죠. 차 문이 열리고 깔끔한 수트를 입은 30살 김민수 씨가 내립니다. 차 키를 테이블 위에 살짝 올려놓는 그 순간 민수 씨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을 느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내 차를 향하는 것 같고 내 가치가 저 삼각별 엠블럼만큼 높아진 것 같거든요. 하지만 그가 카페를 나와 도착한 곳은 보증금 500에 월세 50만원짜리 작은 원룸입니다. 민수 씨의 월급은 250만원. 세금 떼면 실수령액은 220만원 정도죠. 그런데 매달 벤츠 할부금으로 나가는 돈만 115만원이에요. 기름값, 보험료까지 합치면 한 달에 채만 150만원을 쏟아붓습니다. 남은 돈 70만원으로 월세 내고 나면 통장에는 딱 20만원이 남아요. 이 20만원으로 한 달을 버티기 위해 민수 씨는 점심엔 편의점 삼각김밥, 저녁엔 라면만 먹습니다. 친구들과의 술자리도 여자친구와의 데이트도 다 끊었어요. 오직 차를 지키기 위해서요. 그런데 말이죠. 정말 무서운 건 여기서부터예요. 2025년 10월 대한민국 중고차 거래량이 전달 대비 무려 14.2%나 급감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경기가 안 좋아서가 아니에요. 민수 씨 같은 사람들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거대한 경제적 붕괴의 서막입니다. 오늘 영상은 단순히 차 조심하세요 라는 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 카푸어들이 2026년 지금 집단적으로 몰락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현상이 여러분의 자산 가치를 어떻게 뒤흔들고 있는지 1시간 동안 아주 처절하고 정밀하게 분석해 드릴 거예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의 10년 뒤 자산은 최소 2억 원 이상 차이 날 겁니다. 장담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경제적 통찰력을 날카롭게 벼려드리는 채널입니다. 저는 지난 15년간 대한민국 유튜버들의 콘텐츠 전략을 짜며 수많은 데이터와 시장의 흐름을 읽어왔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경제의 가장 아픈 손가락, 중고차 시장과 카푸어의 몰락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왔어요. 지금 중고차 매매단지에 가보셨나요? 예전처럼 활기찬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차를 팔러 온 사람들의 한숨소리만 가득합니다. 기다리면 싸진다 수준이 아니에요. 지금은 거대한 자산 가치의 재편이 일어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 영상 하나만으로 여러분은 금리, 수출, 전기차, 그리고 인간의 허영심이 빚어낸 이 기괴한 경제 구조를 완벽하게 이해하게 될 거예요. 자,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60분 바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초등학생 아이들에게 부자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좋은 차 타는 사람이요? 라고 대답합니다. 이게 우리 사회의 슬픈 자화상이에요. 원래 차는 이동수단이죠.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까지 안전하고 편하게 가는 도구일 뿐이에요.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차는 움직이는 신분증이 되어버렸습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세워진 내 차의 엠블럼이 곧 나의 연봉이고 나의 사회적 지위이며 내가 받은 대접의 척도가 된 거예요. 사람들이 카푸어가 될 때 스스로를 위로하며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이 뭔지 아세요? 바로 차는 자산이다 라는 말이에요. 지금 5천만 원 주고 사도 3년 뒤에 3,500만 원은 받겠지. 그럼 한 달에 40만 원 정도 렌트비 낸 셈 치자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차는 사는 순간부터 가치가 하락하는 소모성 자산이에요. 게다가 여러분이 내는 할부이자, 보험료, 세금, 그리고 그 돈을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했을 때의 기회비용까지 계산하면 여러분은 매달 150만원짜리 비싼 사치를 부리고 있는 겁니다. 자산이 아니라 자산 파괴범인 거죠. 아까 만난 민수 씨의 하루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민수 씨는 아침 7시에 눈을 뜹니다. 어제 저녁도 라면을 먹어서 속이 쓰려요. 출근길 주차장에 서 있는 벤츠를 보면 잠시 위안이 됩니다. 그래, 내가 이거 타려고 돈 버는 거지. 회사에 도착해서 동료들이 민수 씨 차 진짜 예쁘다 라고 한마디 해줄 때 그 찰나의 쾌감이 민수 씨를 버티게 합니다. 하지만 퇴근길 주유소 앞에서는 작아집니다. 기름 게이지가 한 칸 남았는데 5만 원을 넣으려니 손이 떨려요. 결국 2만 원만 넣고 주유소를 빠져나옵니다. 어느 날은 대학 친구의 결혼식 청첩장을 받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기쁘게 축하해줬을 텐데 지금 민수 씨 머릿속은 복잡합니다. 축의금 10만 원, 이번 달 카드값 메워야 하는데 친구들이 야, 너 벤츠 뽑았다며? 한턱 쏴! 라고 농담을 던질 때 민수 씨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식은땀을 흘립니다. 이게 민수 씨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니요. 지금 대한민국 2030부의 상당수가 이런 화려한 감옥에 스스로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위험한 건 아닌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먼저 내 월 실수령액을 적으시고요. 차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 그러니까 할부금, 기름값, 보험료와 자동차세에 12개월 분할액, 정비 예비비까지 다 합쳐보세요. 이 합산액이 내 월급의 20%를 넘는다면 당신은 옐로카드입니다. 만약 40%를 넘는다면 당신은 이미 카푸어의 늪에 깊이 빠진 상태예요. 당장 차를 처분하지 않으면 당신의 노후는 사라질 겁니다. 물론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어요. 작가님, 그래도 젊을 때 좋은 차 타면서 기분 내는 게 인생의 즐거움 아닌가요? 맞아요. 즐거움 중요하죠. 그런데 그 즐거움의 대가가 자유의 박탈이라면 어떨까요? 민수 씨는 벤츠를 탔지만 대신 친구를 만날 자유, 맛있는 것을 먹을 자유, 미래를 준비할 자유를 잃었습니다. 20대에 벤츠를 타는 쾌감은 3년이면 끝나지만 그때 모으지 못한 종잣돈 1억 원은 40대의 당신을 평생 괴롭힐 겁니다. 진짜 뭐든 찾기가 아니라 당신의 여유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민수 씨의 개인적인 삶이 아니에요. 이런 민수 씨들이 시장에 내놓기 시작한 중고차들이 거대한 파도가 되어 우리 경제를 덮치고 있거든요. 왜 갑자기 중고차 딜러들이 매입을 거부하기 시작했을까요? 이제 시청자분들의 뒤통수가 얼얼해질 만큼 숫자의 진실을 파헤쳐 볼게요. 대리점에 가면 딜러들이 아주 친절하게 말하죠. 고객님, 요즘 금리 많이 내려서 월 80만 원이면 이 멋진 차의 주인이 되실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월 80만 원이라는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이건 전형적인 조삼모사거든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월 납입금이 아니라 실효금리와 총 이자 비용이에요. 보통 1금융권 은행 오토론이 연 5유척포대라면 딜러들이 권하는 캐피탈이나 카드사 할부는 7곽%, 신용도가 조금만 낮아도 10%를 훌쩍 넘깁니다. 겨우 23% 차이인 것 같지만 그 돈이 여러분의 통장에서 수백만 원을 소리 없이 빼내갑니다. 신차는 비싸니까 감가 다 맞은 중고차를 할부로 사면 훨씬 이득이지 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금융사 입장에서는 신차보다 중고차의 담보 가치를 훨씬 낮게 잡아요. 그래서 중고차 할부 금리는 신차보다 보통 2~3% 이상 높게 책정됩니다. 차 가격은 싸졌을지 몰라도 금융 비용은 훨씬 비싸지는 기이한 구조죠. 결국 차값에서 아낀 돈을 고스란히 금융사의 이자로 갖다 바치는 셈이에요. 실제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 봅시다. 5천만 원짜리 소렌토나 산타페를 5년 할부로 산다고 가정해 볼게요. 은행 오토론 5.55%를 쓰면 5년 동안 내는 총 이자가 약 730만 원이지만 캐피탈 8.5%를 쓰면 총 이자가 약 1150만 원으로 껑충 뜁니다. 여기에 보험료, 유류비, 자동차세와 소모품 교체비를 다 더하면 매달 약 140에서 150만 원을 채 쓰고 있는 거예요. 연봉 4천만 원인 직장인이 월 실수령액 190만 원 중에서 절반 이상을 오직 철덩어리 하나를 유지하는데 쓰는 겁니다. 이건 소비가 아니라 경제적 자살 행위에 가깝습니다. 차를 사기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첫째, 5년 동안 내는 이자 합계액이 얼마인지 딜러에게 정확히 물어보세요. 그 돈이면 유럽 여행을 2번 다녀오고도 남는다는 걸 깨닫는 순간 계약서에 사인하기 힘들 겁니다. 둘째, 내가 매달 차에 넣는 150만 원을 미국 S&P 500 지수 펀드에 넣었을 때 5년 뒤 얼마가 될지 보세요. 셋째, 5천만 원짜리 차가 5년 뒤 얼마에 거래될지 조회해보세요. 보통 2,500만 원 이하로 떨어집니다. 이자 1,000만 원 내고 원금 2,500만 원이 사라지는 마법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지방이라 차가 꼭 필요하다면 내 능력에 맞는 도구를 사야 합니다. 전액 할부로 수입차를 지르는 게 아니라 내 현금 자산 범위 내에서 감가가 이미 끝난 1,000만 원대 가성비 중고차를 사라는 거죠. 경제학에는 복리라는 무서운 개념이 있죠. 하지만 카푸어에게 복리는 거꾸로 작용합니다. 채에 들어가는 돈은 매달 사라지는 음의 복리인 반면 그 돈을 투자했을 때 얻는 수익은 양의 복리로 작용하거든요. 이 두 갈래 길의 끝은 10년 뒤에 상상도 할 수 없는 격차로 벌어집니다.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은 돈이 아니라 시간입니다. 20대에 시작한 월 100만 원 저축과 30대에 시작한 월 200만 원 저축은 10년 뒤 수익률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초반에 스노우볼을 굴릴 기회를 벤츠 할부금으로 날려버리는 건 인생 전체의 황금기를 금융사의 통째로 넘겨주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 35살 동갑내기 두 직장인이 있습니다. 둘 다 연봉은 5천만 원으로 같아요.
A씨는 5천만 원짜리 차를 5년마다 바꿨고 B씨는 1,500만 원짜리 중고차를 타며 매달 1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10년 뒤 B씨의 통장에는 약 1억 6천만 원의 자산이 쌓여 있지만 A씨에게 남은 건 시세 1,500만 원짜리 헌차뿐입니다. 보이십니까? 10년 뒤 두 사람의 순자산 격차는 약 1억 5천만 원 이상 벌어집니다. 이건 아파트 중도금을 낼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짓는 차이입니다. 1억 5천만 원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 돈이 주는 선택의 자유가 핵심이죠. 그 돈이 있으면 회사가 싫을 때 사표를 던질 수 있고 좋은 투자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습니다. 벤츠 핸들은 당신의 허영심만 채워주지만 자산은 당신의 인생 전체를 지탱해 줍니다. 자, 지금까지는 개인의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러분이 정신을 차리고 차를 팔려고 해도 이제는 팔 수 없는 시대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중고차 시장에 거대한 해일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의 밑바닥을 파헤쳐 볼게요. 중고차 시장은 세 개의 다리가 달린 의자와 같아요. 내수, 수요, 금융, 그리고 수출이죠. 이 세 다리 중 하나만 부러져도 의자는 쓰러지는데 2026년 지금 이 세 다리가 동시에 부러지고 있습니다. DSR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 L, 규제 들어보셨죠? 이제 소득이 적으면 자동차 할부 승인이 아예 안 떨어집니다. 돈이 있어도 대출이 안 나와서 차를 못 사는 구매력의 실종이 현실화된 거예요. 인천의 매매단지 박 사장님은 요즘 온통 빨간불입니다. 작가님, 예전에는 손님들이 오면 할부 얼마나 나오냐고 물어봤는데 요즘은 아예 오질 않아요. 온다고 해도 90%는 차 팔러 오는 사람들이에요. 딜러들도 자기 돈으로 차를 사는 게 아니라 재고금융 대출을 받습니다. 판매가 안 되니 한 달 이자만 수십만 원씩 나가죠. 딜러들이 현금 손님한테도 차 안 사요 라고 말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사오는 순간부터 돈을 잃거든요. 혹시 차를 팔려는데 가격이 너무 낮나요? 그렇다면 온라인 경매 플랫폼 3곳 이상에 올려보세요. 오프라인보다 그나마 전국 수요를 연결해주니 낫습니다. 아니면 당근마켓 같은 직거래를 통해 딜러 마진 200엔 300만 원을 아끼는 수밖에 없어요. 정부가 도와줄 거라고요? 정부의 우선순위는 가계부채 안정입니다. 차를 사게 하려고 대출 규제를 풀어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더 무서운 건 수출 거품의 붕괴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중고차 가격이 버텼던 건 한국에서 인기 떨어진 SUV들이 러시아나 중앙아시아로 대량 수출됐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든든한 뒷문이 쾅 닫혔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폐차세라는 걸 엄청나게 올렸거든요. 이름은 폐차세지만 수입차에 매기는 사실상의 세금입니다. 이제 러시아 사람이 한국 중고차를 사려면 차값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 해요. 누가 사겠습니까? 평택항 중고차 수출 단지는 처참합니다. 예전엔 차가 들어오기 무섭게 실려 나갔지만 지금은 먼지만 쌓인 채 방치된 SUV가 수천 대예요. 이 물량들이 다시 국내로 유입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타시는 차와 똑같은 매물이 시장에 넘쳐나고 가격은 수직 낙하합니다. 투싼, 스포티지, 산타페, 쏘렌토 타시는 분들은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수출길이 막히면 국내 시세가 가장 먼저 무너집니다. 단기적으로 중고차 가격이 싸지면 좋을 것 같지만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 거래 자체가 실종됩니다. 내가 오늘 산 가격보다 한 달 뒤에 더 떨어질 게 뻔한데 누가 지갑을 열겠어요? 자, 내수도 죽고 수출도 막혔습니다. 이제 남은 건 기술의 습격입니다. 바로 전기차, EV라는 거대한 포식자가 시장을 파괴하고 있어요. 전기차는 우리가 알던 자동차와 완전히 다릅니다. 바퀴 달린 스마트폰이죠. 아이폰 신형이 나오면 구형 가격이 뚝 떨어지듯 전기차는 배터리 성능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한 번에 가치가 무자비하게 깎여 나갑니다. 제조사가 신차 가격을 마음대로 조절하기 시작하면 중고차 시장은 그야말로 카오스가 되죠. 유지비가 저렴하니까 감가가 심해도 이득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8,000만 원 주던 테슬라 모델 Y가 2년 만에 중고 시장에서 4,500만 원이 됐다면 3,500만 원이 증발한 거예요. 여러분이 2년 동안 기름값으로 3,500만 원을 쓸 수 있나요? 전기차 유지비 절감액은 감가 폭탄에 비하면 껌값입니다. 자고 일어나니까 내 차가 신차보다 비싼 바보 차가 되는 경험, 이게 전기차 포비아의 실체입니다. 제조사가 버튼 하나로 자산 가치를 지워버릴 수 있는 시장에서 중고차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불발탄이에요. 꼭 사야 한다면 배터리 건강 상태 리포트를 반드시 요구하세요. 그리고 감가가 50% 이상 진행된 3, 4년차 매물을 노리는 게 그나마 안전합니다. 중고차는 부동산이 아닙니다. 아이스크림이나 회에 가까워요.
시간이 갈수록 가치가 녹아내리죠. 딜러들에게 지금 여러분의 차는 수익원이 아니라 또 하나의 짐일 뿐입니다. 그래서 평소 시세보다 수백만 원을 더 깎아야 매입을 고민하는 거예요. 매매단지 딜러들이 버티다 못해 헐값에 차를 던지는 투매 상황이 오면 도미노처럼 무너집니다. 하지만 현금을 쥔 구매자라면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등록된 지 2개월이 넘은 장기 재고 매물을 찾으세요. 딜러의 이자 부담이 극에 달한 시점이라 현금으로 내고하면 5자와 10% 추가 할인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대기업 인증 중고차요? 안전하긴 하지만 가성비는 떨어집니다. 하락장에서는 급매물을 찾는 게 경제적으로 훨씬 이득입니다. 이제 결론을 향해 달려가 보겠습니다. 2006년의 자동차는 부를 과시하는 수단이 아니라 내 시간을 아껴주는 소모성 도구여야 합니다. 자산을 깎아 도구를 빛내는 건 하수의 전략이에요. 도구는 최소 비용으로 유지하고 남은 힘으로 자산을 키우는 것, 이게 유일한 생존법입니다. 사업자는 리스나 렌트가 무조건 유리하다는 말, 금융사가 만든 달콤한 독사과입니다. 고금리 시대 리스 이자율은 연 10%를 넘나들어요. 세금 몇백 아끼려다 이자로 1,000만 원 갖다 바치는 꼴입니다. 진짜 부자들은 다릅니다. 자산 30억을 모은 제 지인은 지금도 5년 된 산타페를 타요. 그 차를 중고차로 사서 아낀 돈을 투자해 1억 5천만 원을 만들었죠. 이 산타페가 그에게는 1억짜리 보물상자인 셈입니다. 차는 사는 순간 가치가 떨어지지만 아낀 돈은 가치가 불어납니다. 실패 없는 중고차 사냥법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딜러들이 죽겠다고 아우성칠 때가 여러분의 바잉타임입니다. 둘째, 가격이 훅 떨어지는 5대 6년차, 주행거리 10만 km 매물을 노리세요. 셋째, 한 사람이 오래 탄 차를 고르세요. 진짜 자신감은 차, 키가 아니라 탄탄한 자산에서 나옵니다. 낡은 차에서 내려도 당당한 사람이 진짜 멋진 사람입니다. 오늘 내용을 요약해 드릴게요. 첫째, 차는 자산이 아니라 소모성 구독 서비스입니다. 둘째, 지금 중고차 시장은 퍼펙트 스톰의 정점입니다. 성급한 매수는 금물입니다. 셋째, 위기를 기회로 바꾸려면 현금을 보유하세요. 영상을 끄자마자 확인해 보세요. 차 할부금을 갚고도 6개월을 버틸 비상금이 있는지, 내 차의 가치가 1년 전보다 얼마나 떨어졌는지 말이죠. 결국 민수 씨의 벤츠는 견인차에 끌려갔습니다. 남은 건 빚과 망가진 건강뿐이었죠. 민수 씨가 올려두었던 그 차 키는 사실 그의 미래를 잠그는 족쇄의 열쇠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열쇠를 쥐고 계신가요? 핸들은 당신 손에 있지만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는 건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인생 경로를 부의 방향으로 틀어주는 내비게이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선 부동산 붕괴 시그널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오늘도 현명하게 소비하고 뜨겁게 투자하세요. 감사합니다.